사용자 등록증이 필요 없는 부업만 모았습니다. 각 부업별로 목표 금액, 소요 시간, 난이도를 확인하시고 끌리는 부업은 아래 타임라인에서 확인해주세요. 1번 부업, 목표 금액 월 180만원, 소요 시간 하루 1시간, 난이도 별 2개. 2번 부업, 목표 금액 건당 1만원, 소요 시간 건당 30분, 난이도 별 1.5개. 3번 부업, 목표 금액 월 100만원, 소요 시간 6개월, 난이도 별 4개. 4번 부업, 목표 금액 건당 1만원, 소요 시간 30분, 난이도 별 4개. 그럼 시작할게요. 이분은 40대 초반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물건 사입 비용, 마케팅 비용으로 총 1980만원 대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3개월 만인 2024년도 5월에는요 월 125만원, 6월에는 180만원을 벌었죠. 이분은 처음에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제 강의 자체는 2023년도 3월에 들으셨는데 방향을 잘 못 잡으셨어요. 진짜 제가 하라는 방식 다 하셨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하나를 땄는데 또 취소가 됐어요. 진짜 제가 이때는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정말 대단하신 건 그 뒤로 진짜 매일같이 하셨습니다. 포기 안 하시고요. 제가 다 도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짠! 2024년도 3월이 돼서야 거의 강의 듣고 1년 만에야 첫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한 방에 월 165만원씩 계약을 하셨어요. 이날 제가 카톡을 주셨는데 진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날 제가 혼자 거하게 맛있는 걸 사 먹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렸는지 이걸 오늘 강의에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강의의 목표는요 이겁니다. 독립적으로 월 100만원씩 버는 방법 2가지. 한 번 버는 거 아니고요, 매달 100만원씩 버는 겁니다. 알바로는 안 되겠죠. 독립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바는 아닙니다. 색칠 부업 이런 것도 아니에요. 매달 100만원씩 벌기는 어렵거든요. 회사 없이 어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나 스스로 내가 원할 때마다 월 100만원씩 버는 그런 방법을 2가지를 배워볼 거예요. 한 가지만 알려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내가 못할 것 같은데 하실 수도 있고요. 나는 돈 더 벌고 싶은데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이 방법이 나한테 맞을지, 이 방법으로 내가 진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지 그것까지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제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 부동산을 개업해서 부동산 중개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먼저 이런 자격증같이 이 능력이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중개사 자격증을 딴다고 다 돈 버는 건 아니죠. 중개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버는 돈이 다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분은 강의를 들은 지 10일 만에, 한 달 만에도 수익화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분은 1년이 걸리시기도 해요. 이건 꼭 나이의 문제는 아닙니다. 개인마다 잘하는 게 사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역량에 따라 수익화 기간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그 기간 차이도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수익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면요, 사실 돈을 더 버는데 그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보통 부동산 중개로 돈을 더 잘 벌려면요, 매물을 얼마나 잘 찾냐, 아니면 손님 응대를 얼마나 잘하냐, 뭐 이런 기준에 따라 버는 돈이 달라지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부업도 바로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첫 수익화를 빠르게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이 있고요, 수익화가 더 오래 걸리더라도 더 많이 버는데 중요한 역량도 있습니다. 이런 걸 들어보시고 스스로 하실 수 있는지를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맞는 분이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힌 무료 PDF 파일을 보내드릴 겁니다. PDF 파일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독립적으로 월 100만원씩 버는 구조를 가진 구체적인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이걸 내가 할 수 있을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게 맞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PDF를 통해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강의를 듣지 않고도 제가 드린 PDF만 보고 지금 월 100만원씩 벌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아 맞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 듣기 전에 일단 잠깐 옆으로 한번 봐보세요. 누가 없으시죠? 몰래 보세요. 진짜 비밀이거든요. 그럼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어차피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을 처음에는 부업으로 하시게 될 거잖아요. 그럼 이 부업으로 돈 버는 방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부업뿐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할 이 부업으로 돈 버는 방법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거와 똑같냐면요,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아 근데 이런 말 좀 부담스러우시죠? 한 회사를 운영한다고? 나 지금 부업하려고 했는데 무슨 회사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부업으로 돈 번다는 말의 본질을 생각해보면요, 회사 없이 나 스스로 독립적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나 혼자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내가 회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나 혼자 일하는 1인 회사라고 할지라도요. 한번 들어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회사 없이 독립적으로 돈을 벌려면요, 사실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무언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업으로 돈 버는 방법이자 회사를 운영한다, 결국에 나 혼자 독립적으로 돈 번다, 이 모든 거는요, 가장 첫 번째 단계인 만든다는 과정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이자카야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오코노미야끼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좀 맛있어 보이나요? 여기서 만든다는 건 꼭 저처럼 오코노미야끼 뭐 이런 게 아니어도 되고요, 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오코노미야끼 집 전에 수학학원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요, 수학을 생각보다 좀 잘했습니다. 놀라셨죠?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여튼 제가 수학학원을 할 때는 전 뭘 만든 거죠? 수학 강의를 만든 겁니다. 이때도 제가 강의 진짜 기가 막히게 했거든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서 8등급 진짜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1년 만에 2등급까지도 갔습니다. 지금 뭐 가르치는 거 들으시면 딱 느껴지시지 않았나요? 일타강사필? 네, 죄송합니다. 여튼 저는 이 수학학원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하면서 부동산 중개라는 서비스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도시락 전문점을 하면서 제가 도시락을 만들어서 팔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저 오코노미야끼 기가 막히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오코노미야끼는 제게 빚 3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오코노미야끼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근데 얘가 왜 그랬을까요, 저한테? 제가 오코노미야끼 기가 막히게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안 사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부업으로 돈을 벌려면, 독립적으로 돈을 벌려면요, 만드는 거에서 끝내면 안 되고요, 뭐까지 해야 되냐면 살 사람을 찾는다, 이것까지
가지 해야 됩니다. 내가 만든 걸 살 사람이요. 그래서요, 부업으로 돈 버는 법이자 회사 없이 독립적으로 돈 버는 법이자 곧 회사를 운영하려면요, 만든다 해서 끝나면 안 되고 만든다와 동시에 살 사람을 찾는다까지 이 두 과정이 모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과정은요, 사람이건 회사건 뭐 심지어 AI라고 하더라도 돈을 벌려면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죠. 근데 재밌는 건요, 돈 버는 것 안에서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 거예요? 부업으로 지금 돈을 벌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재밌고 신기하고 독특한 특징 하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안 하는 부분도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는 부분이 적을수록 당연히 내가 버는 돈은 어떻겠어요? 적은 거고요. 만약에 내가 만들고 내가 살 사람을 다 찾아요. 그럼 어떻겠죠? 당연히 돈은 제일 많이 벌 겁니다. 이게 바로 부업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내가 하는 부분이 많아질수록 돈도 많이 벌겠지만 뭐도 올라가요? 난이도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부업이라고 소개하는 웬만한 부업들을 다 보면요, 만든다와 그리고 살 사람을 찾는다, 여기서 둘 중 하나만 내가 하거나 혹은 심지어는 아예 내가 둘 다 안 하는 그런 방법을 소개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영상 중에 조회수 111만에 나오는 영상 중에서 색칠 부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색칠책을 만들어서 아마존에서 파는 부업이에요. 그러면 색칠책을 팔려면 일단 그 색칠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뭐 하다못해 색칠책 안에 그릴 도안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직접 그리는 게 아니고요, AI한테 그려달라고 한 뒤에 아마존한테 올리면 아마존이 그걸 책으로 알아서 만들어서 팔아주는 겁니다. 심지어 초기에는요, 아마존에 올리기만 해도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업을 정리해보면요, 만든다도 누가 만들어요? AI와 아마존이 책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살 사람을 찾는다도 누가 찾아줘요? 아마존에 올리면 팔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내 색칠책을 살 사람까지 찾아주는 겁니다. 둘 다 어떤 거죠? 둘 다 사실은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난이도가 어떨까요? 가장 쉽습니다. 둘 다 내가 안 하고 AI나 다른 사이트가 대신 해주는 거니까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업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가장 쉽다라고 해서 초급 부업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근데 이런 초급 부업에는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만든다도 살 사람을 찾는다도 다 누군가가 대신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요, 초창기가 아니고서는 후발주자가 돈을 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업들을 소개하는 영상 댓글을 보면요, 이제는 안 팔려요, 이제는 돈이 안 돼요, 이런 댓글이 적혀있는 거죠. 실제 제 유튜브에도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럼 후발주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후발주자들이 살아남으려면요, 여기 남들이 대신해주는 이 부분을 점점 내가 하는 부분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만든다 이 부분을요, AI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좀 더 퀄리티를 높여서 직접 그려보기도 하는 거고요. 살 사람을 찾는다 이 부분도 이제 더 이상 그냥 올려가지고는 팔리지 않습니다. 그럼 아마존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광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후발주자들이 어떤 부분을 더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관해서는 추가로 2개 영상을 더 업로드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초급 부업의 특징 세 번째는요, 그래서 당연하지만 버는 돈이 어떻겠어요? 가장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돈이 되더라도 경쟁이 금방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매달 고정적으로 수입을 벌기는 어떻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치고 빠지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런 것에 내가 자신이 있다 그러면 하셔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초보 부업은요, 사실 초창기에 잠깐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당장 어떤 돈의 목적보다는 내가 회사 말고 독립적으로 스스로 일단 10,000원이라도 벌어보자, 이런 어떤 첫 경험이 중요한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요, 조회수만 잘 나오게 하려면 이런 그냥 초급 부업 찍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요. 실제로 제가 찍은 부업 중에서도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걸 보면요, 다 초급 부업이에요. 근데 이 강의의 목표는 우리가 뭐라고 했죠? 독립적으로 월 100만원씩 꾸준히 버는 거예요. 우리가 원할 때마다요. 근데 지금 방금 배운 이런 색칠 부업은 뭐 어떤 회사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의존하는 건 아니니까 독립적이긴 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매월 항상 100만원씩 원할 때마다 벌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이도를 조금 높여볼게요. 이 난이도를 높인다는 말은요, 이 만든다와 살 사람을 찾는다 해서 아까 초급 부업은 내가 둘 다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만든다와 살 사람을 찾는다, 여기 중에서 둘 중 하나를 내가 할 겁니다. 바로 이렇게 둘 중 하나를 내가 하는 부업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급 부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중급 부업 정도는 돼야 최소 독립적으로 월 100만원씩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할 독립적으로 월 100만원씩 버는 부업은요, 난이도가 중급 이상입니다. 만약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는 중급 이상 부업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그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는 이제 어떤 부업인지 배울 거거든요. 아 맞다, 근데 지금 옆에 누가 없으시죠? 다시 한번 불러보시고 몰래보세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중급 이상의 부업을 하기로 했어요. 중급 부업은요, 아까 뭐라고 했죠? 만든다와 살 사람을 찾는다 둘 중 하나는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둘 중 뭘 하는 게 나을까요? 사실 이 두 가지 중에 뭘 지금 배워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내 기술이 있다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내 기술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내 기술이 있다는 의미는요, 만들어서 뭘 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든다가 지금 이미 있는 거예요. 제가 수학학원 운영할 때 수학 강의를 만들 수 있듯이 지금 제가 블로그 강의를 하는데 블로그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팔 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뭐만 하면 돼요? 이미 만든다고 되어 있으니까 살 사람을 찾는다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는 이런 분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만약 나는 지금 만들 줄 아는 것도 없고 살 사람을 찾을 줄도 몰라, 이렇다면 둘 중 뭘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당연히 살 사람을 찾는다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면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시간과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제가 이자카야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코노미야끼 하나 팔기 위해서 그 가게도 권리금 3,000만원인가? 그 정도 주고 인수했고요. 뭐 보증금도 거의 3, 4천, 인테리어 비용 이런 거 다 합치면 거의 1억이 넘게 들었습니다. 대출도 받았고요. 돈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 저 다 건졌을까요? 네,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이자카야뿐만 아니라 족발집도 했었습니다. 족발 하나 팔기 위해서 족발 삶는 시설 갖추려고 주방시설 공사도 했고요. 족발 삶는 거
법부터 족발 써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저는 이거 하기 전까지 족발이라는 게 진짜 돼지 다리인 줄을 몰랐어요. 너무 바보 같나요? 정말 돼지 다리를 생으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걸 보면 족발을 못 먹습니다. 네, 저는 지금도 족발을 안 먹어요. 혹시 근데 이 영상 보시면서 족발 먹고 계신 건 아니시죠?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이게 음식점만 그랬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학원이나 부동산처럼 서비스를 팔 때도 그랬습니다. 수학 강의 하기 위해서 몇 년을 공부했죠? 최소 고등학교 3년을 했습니다. 물론 3년 다 하진 않았어요. 근데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동산도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공부했죠? 그리고 그거 차린다고 부동산 자리 구했죠? 또 거기에다가 매년 협회비에 보증료며 매년 또 돈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 만든다는 거에는 계속 뭐가 들어가요? 돈과 시간이 계속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뭘 만들 줄 모르거나 기술이 없다면 일단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시간과 돈을 쓸 바에야 차라리 살 사람을 찾는 기술을 배우는 게 더 빠르고 더 저렴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 기술을 익히면 만들 줄 아는 사람 있죠?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랑 그냥 쉐어하면 되거든요. 구조도로 보면 이런 겁니다. 결국에 살 사람을 찾는다는 내가 하고요, 만든다는 내가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살 사람을 찾는 기술이라는 건요, 사실 어떤 기술이에요? 독립적으로 월 100만 원씩 버는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살 사람을 찾는 기술이라는 거죠. 내가 만약 살 사람을 찾는다는 이 기술 갖추게 되면요, 두 가지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식 두 가지를 한번 봐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제가 방금 설명했던 건데 만든다를 내가 안 하고 살 사람을 찾는다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만든다를 내가 아예 안 하고 살 사람을 찾는다, 이것만 내가 하는 거죠. 그 방법 이름이 뭐냐면 마케팅, 대행, 부업입니다. 말 그대로 마케팅을 대행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게 없죠? 팔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팔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는 사장님을 대신 홍보해주고 그 사장님의 물건을 살 사람을 대신 찾아주고 그 다음에 그 대행료를 받는 거죠. 제가 학원, 이자카야, 부동산을 말아먹고 다시 했던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원래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만든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살 사람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하길래 저는 이 방법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족발집을 차려놓고 나서 족발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족발을 사 먹을 사람을 찾았던 거죠. 수학학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수학을 내가 가르칠 줄 아니까 수학학원을 다 차려놓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학부모님을 찾았던 거예요. 물론 이 방식으로 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로 너무 많이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자카야 할 때 빚졌다고 했잖아요. 그 빚 3천만 원도 다 끝났는데 갚지도 못하고 그렇게 저한테 남았죠. 뭐 날린 돈이야. 말도 못하고요. 저희 엄마 보면 안 되는데 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순서를 바꾸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 이게 먼저 만들어 놓으면 돈을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뭘 먼저 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살 사람을 찾는 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만든다를 하기로 했던 거죠. 그중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마케팅 대행 부업입니다. 내가 살 사람을 찾는 기술 먼저 익혀요. 그럼 이제는 어떤 고객을 데리고 올 마케팅하는 기술을 가지게 될 거잖아요. 그때 이미 만들 줄 아는, 이미 만들어 놓은 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리스크를 대폭 줄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살 사람을 찾는 기술로 익힌 첫 번째가 바로 블로그였어요. 이미 뭔가를 판매하고 있는 사장님들과 컨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이 파는 걸 내가 대신 블로그를 써주는 거예요. 그렇게 매출을 올려주고 나서 대행료를 받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블로그 말고 네이버 플레이스라는 걸로도 했었어요. 네이버 플레이스가 뭐냐면 네이버 지도인데요. 네이버 지도를 대신 등록해주고 관리해준 다음에 매출을 올려주는 겁니다. 당연히 그것도 대행료를 받는 거죠. 이렇게 블로그와 플레이스로 매출을 올려주다 보니까 아, 살 사람을 찾으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바로 이 방법으로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분이 월 406만 원씩 벌고 계신 거고요. 또 다른 분도 이 방법으로 월 165만 원씩 벌고 계신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 이렇게 마케팅 대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바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만드는 걸 내가 안 하긴 안 하는데 100%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외주를 줘보는 겁니다. 그리고 살 사람을 찾는 기술은 여전히 내가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만든다 부분에서 내가 좀 더 관여를 하는 거죠. 왜냐면 외주를 주려면 내가 만드는 방법을 100%는 모르더라도 최소한 순서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은 살 사람을 찾는다도 내가 하고 그리고 만든다 부분에서도 내가 관여를 해서 외주를 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업을 우리가 고급 부업이라고 해요. 왜냐면 아까 중급 부업은 둘 중 하나만 관여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다 관여를 내가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급 부업이고 본격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이 과정은 초반에 살 사람을 찾는 기술 좀 더 익혀야 할 수 있는 거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설명 드려볼게요. 이 방법은요, 제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그 과정 자체를 부업 스파르타라고 해서 유튜브에 모든 과정을 다 올려놨습니다. 여기서는 뭘 했었냐면요, 한 달 동안 업종을 제가 정해요. 그 다음에 해당 업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업종을 마케팅해서 문의가 들어오면 외주를 주는 방식입니다. 영상에서는 제가 간판 업체를 했었는데요. 보통 간판 업체들이 직접 간판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해서 만들어주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직영 공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전국에 대형 간판 공장이 몇 개 안 되거든요. 보통은 그런 대형 간판 공장에 거래를 트고 거기서 제작을 한 다음에 마진을 붙여서 파는 구조입니다. 저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했던 거예요. 저도 간판에 대해 잘 몰랐지만 공부를 해서 해당 간판 공장에 주문 넣는 방법부터 견적을 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한 거고요. 실제로 간판 업체를 창업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한데요. 그것도 자격증 있는 사람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팅을 다 끝내면 간판 업체 마케팅을 하는 거죠. 왜냐? 저는 이제 살 사람을 찾는 기술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간판에 살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찾아서 문의를 받았고요. 그렇게 한 달 만에 문의를 받아서 실제 설치를 완료한 현장을 제가 영상에 모두 찍어놨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부업 스파르타반이라고 해서 제가 한 이 방식 그대로 업종을 정해서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열어서 한 달간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두 가지 부업 모두 다 구조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마케팅 대행 부업은요, 사장님이 만들어 놓은 걸 내가 블로그나 플레이스로 살 사람을 찾아주는 형태인 거고요. 간판 업체는 간판 공장에서 만든 간판을 간판에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팔고 돈을 버는 겁니다. 실제 제 강의를 듣고 간판 업체로 월 300만 원 이상 벌어서 쿠팡 다니던 수강생분이 현재 퇴사한 인터뷰 영상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간판 업체뿐만 아니에요. 방금 말한 간판 말고도 제가 청소 업체도 했었었는데요. 청소도 똑같습니다. 청소가 필요한 사람을 찾은 다음에요, 문의를 받아서 청소를 잘하는 분들에게 외주를 주는 거죠. 실제로 부업 스파르타
스파르타반 2기 수강생 분 중에서는요, 한 분은 시작 53일 만에 월 1000만 원이 넘었다는 걸 인증해 주셨고요. 또 다른 분은 첫 달에 98만 원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 달에는 494만 원, 세 번째 달에는 840만 원, 그리고 올해부터는 1월에 1428만 원, 2월에는 1304만 원, 3월에는 1615만 원을 벌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 두 가지 방법을 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중급 이상의 부업은요, 만든다 혹은 살 사람을 찾는다, 이 둘 중 내가 하거나 혹은 둘 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독립적으로 회사 없이 내가 월 100만 원씩 원할 때마다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든다, 살 사람을 찾는다, 이 둘 중에 뭐를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살 사람을 찾는다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죠? 이 만든다는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그럼 살 사람을 찾는 기술, 이걸 갖게 되었을 때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마케팅, 대행, 부업입니다. 만든다는 내가 아예 안 하고요, 살 사람을 찾는다, 이 기술에 그냥 집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로 부업 스파르타였어요. 살 사람을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만든다 해도 내가 좀 관여를 해서 외주를 주는 거죠. 그 방법 중에 제가 간판과 청소업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독립적으로 월 100만 원 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게 되셨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을 해볼 수 있다는 분들은 이어서 들어주시면 되고요, 아니신 분들은 당연히 안녕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와 있는 분을 위해서 이 두 가지로 돈을 벌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필요한 역량을 알려드릴게요. 마케팅 대행과 부업 스파르타 중에 어떤 방법을 하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거는요, 당연히 블로그와 플레이스입니다. 블로그와 플레이스 중에서도 블로그를 더 먼저 배우시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를 배우시는 게 좋은데요, 블로그를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이유 두 가지부터 볼게요. 먼저 블로그를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다른 SNS랑 비교했을 때 블로그는 가장 만들기가 쉽고 빠릅니다. 블로그는 글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유튜브는요, 대본도 써야 되고요, 영상도 찍어야 되고, 노래까지 넣어가지고 편집을 해야 됩니다. 인스타도 똑같아요. 인스타도 글도 써야 되고요, 사진도 찍어야 되고요, 요즘 릴스를 만들려면 여기 영상까지 찍어야 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이 주는 사람 유튜브를 할 때 모든 말을 다 대본을 써서 합니다. 대본을 먼저 쓰고 그 대본을 읽는 거예요. 가끔 대본 없이 유튜브 한다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진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주는 사람 이거 하기 전에 대본을 안 쓰고 유튜브 3번 했다가 그냥 바로 말아먹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면 말리지 않겠지만 저는 안 됐어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도 사실 대본, 촬영, 편집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일단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편집을 하고 할 게 사실 많아요. 근데 일단 블로그는요, 뭐만 하면 되죠? 그냥 글만 쓰면 끝입니다. 인스타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타에서 피드를 올린다고 해도 매번 좋은 데 가서 막 사진 찍고 영상 올리고 이런 거 한계가 있잖아요. 무엇보다 요즘에는 그냥 좋은 거, 그냥 예쁜 것만 올린다고 해서 인플루언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플루언서 됐다고 해서 수익화 하기도 어렵고요. 그런 사람이 일단 너무 많아요 이제. 그래서 결국 인스타그램도 뭐가 필요하냐면요, 기획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막 갖다 올려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획이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에 반응을 하고 내가 광고하고 싶은 그 제품을 어떻게 영상에 녹일 것이냐, 어떻게 해야 구매가 많이 일어나게 할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블로그에서는 키워드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제 블로그 강의에서는 이 키워드 마이닝이라는 걸 진짜 오질나게 시키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블로그를 제대로 배우셨다면 이 키워드 마이닝을 할 줄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사진이니 영상이니 이런 거는 글을 쓰게 되고 기획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냥 추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하고 기획력 여기에 영상이나 아니면 사진이 추가가 되면 인스타와 유튜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심지어 돈까지 벌면서요. 그리고 블로그를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설득하는 능력을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살 사람을 찾는다. 우리가 독립적으로 월 100만 원씩 벌려면 살 사람을 찾는 기술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 살 사람을 찾는다는 말을 좀 봐볼게요. 살 사람을 찾는다는 건 사실 내가 마케팅하고 있는 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블로그에서는 이걸 설득하는 글쓰기라고 하는데요, 이 설득하는 글쓰기 능력이 사실상 내가 회사에서 독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사실 30대가 될 때까지 회사를 한 번도 다니진 않았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계속한 제 친구들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야, 너 진짜 이것저것 하면서 돈 버는 거 대단한데 아무리 그래도 매달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면 불안하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회사는 나랑 월급 계약서나 연봉 계약서를 쓰면 아, 월급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파는 걸 살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내가 이번 달에 얼마 들어올지 그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연봉 계약서, 월급 계약서 쓰듯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달에 글 몇 개를 발행하고 내 글을 몇 명이 봤을 때 문의가 얼마 정도는 온다, 이런 데이터라는 게 쌓인다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알기 때문에 이번 달에 얼마가 들어올지 예측이 되는 거죠. 돈을 더 벌고 싶으면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글 발행량을 더 늘리면 되는 겁니다. 설득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건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이런 데이터가 쌓인다는 겁니다. 몇 명이 내 글을 보고 몇 명이 문의를 했냐, 이런 데이터. 이 데이터는요, 내가 회사를 다니지 않더라도 나의 고용 안정성을 책임져주는 아이입니다. 설득하는 능력이 생기면 바로 이 고용 안정성,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제 블로그 강의에서는 이런 걸 배우시게 될 거예요. 글을 지금 잘 쓰냐 못 쓰냐 이런 건 사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초등학생 때 일기 이후로 한 번도 안 써봤다, 그러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어차피 공식을 드릴 거예요. 그 공식에 맞춰서 글을 쓰고 설득하고 문의를 오게 하는 그런 글쓰기 방법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내 글을 몇 명이 봤을 때 몇 명이 문의가 오게 하는 글이냐, 이런 평균 있잖아요. 이 평균 데이터를 모아놓을 수 있는 시트를 드릴 거거든요. 그럼 그 시트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보시고 그 시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걸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고용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죠. 걔가 내 연봉 계약서인 거죠. 여기까지 해서 블로그를 왜 배워야 되고, 그리고 블로그 수익화에 중요한 능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였죠? 블로그에 필요한 역량은요, 일단 글쓰기 공식대로 글 쓰는 것. 사실 글 여러분들 아예 못 써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잘 쓰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면 제 공식대로 안 쓰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글을 못 쓰셔도 글을 공식대로 쓸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여러분들 수익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고요. 두 번째는 기획력이에요. 이 기획력이라는 게 뭐냐면 이 내가 마케팅하는 가게를 어떤 성격과 어떤 개성을 포인트로 잡아서 살릴 거냐, 이런 겁니다. 이런 감각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 감각을 키우는 것, 그런 감각을 연습하는 것, 그런 게 이제 또 역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세 번째, 고용 안정성
안정성을 높여야 됩니다. 고용 안정성 높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시트를 제가 드릴 거거든요. 그 시트에 내 데이터를 모아놔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얼마나 잘 꼼꼼히 입력하냐? 그게 바로 나의 어떤 수익화에 영향을 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블로그였고요. 그럼 두 번째는 플레이스입니다. 블로그를 다 배우시면 플레이스를 배워야 돼요. 플레이스가 뭐냐면요. 네이버 지도를 말하는데요. 네이버나 네이버 지도에 뭐 강남 맛집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플레이스는 블로그보다 훨씬 더 간단해요. 글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관리만 해주면 됩니다. 대신 플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블로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의 가장 핵심은 데이터를 모으는 능력이에요. 블로그를 배우면서 이 데이터 쌓는 법을 이미 배울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플레이스 차원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건지, 그리고 그 데이터가 더 많아지면 당연히 어떤 거예요? 내 고용 안정성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데이터 쌓는 법을 배워서 플레이스를 관리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보통 플레이스를 관리해주고 네이버 지도를 등록해주고 뭐 수정해주는 걸로 돈을 받는다고 하면 도대체 뭘 관리해주냐? 왜 돈을 받냐? 이런 거를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플레이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한테 연락 오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광고를 해야 되겠죠. 그럼 그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중에서 얼마나 문의가 올 것이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광고를 어떻게 돌릴지, 그 광고를 돌릴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는지를 배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여동생은요 1인 미용실을 합니다. 그 미용실을 제 돈으로 차려줬어요. 망하면 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미용실 인테리어를 시작할 때부터 저는 미리 이 미용실에 올 고객을 찾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전 살 사람을 찾는 기술을 아니까요. 일단 처음에 이 미용실에 올 고객이 몇 명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목표 매출은 월 1,200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목표 매출을 채우려면 하루에 48만 원 정도 매출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럼 하루에 커트 7명, 파마 염색 3명 정도를 가정했을 때 하루에 10명 정도의 고객이 미용실에 찾아와야 됩니다. 그럼 한 달로 따지면 250명 정도 필요하겠죠. 근데 미용실은 특성상 재방문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방문율을 고려하자면 매달 200명의 고객이 필요했습니다. 동생이 지금 미용실을 오픈한 지 2년이 됐는데요. 제 돈은 당연히 갚았고요. 딱 이 목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매주 제 여동생 플레이스를 방문한 사람이 300명 이상이고요. 그럼 한 달에 1,200명이죠. 여기서 지도를 방문한 다음에 그중 예약한 사람 비율이 20% 이상입니다. 한 달에 240명 정도의 고객이 실제 제 여동생의 플레이스를 방문한 다음에 예약을 하는 거죠. 현재는 평균 2주 정도 예약이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제가 못 가고 있어요. 이게 좋은 건가요? 네, 좋은 거죠. 지금 이 통계는 제 여동생 플레이스에 들어가서 캡처한 건데요. 통계가 1년치밖에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작년 거랑 지난달 것만 비교해봤습니다. 딱 숫자가 맞죠?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블로그와 플레이스를 왜 먼저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독립적으로 월 100만 원씩 버는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부업으로 돈 버는 방법은요, 사실 뭐랑 똑같다 그랬죠?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뭐 이 엄청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할 것을 만들고요, 살 사람을 찾는 것, 이거 자체가 회사가 운영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 나와서 독립적으로 월 100만 원씩 벌려면 어떤 부업이든 간에 뭔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살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만든다와 살 사람, 이걸 둘 다 내가 안 하면 어떤 부업이라고 했죠? 가장 쉬운 초급 부업이라고 했습니다. 초급 부업은 쉽지만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방 경쟁이 치열해지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정말 매월 100만 원씩 벌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결국 중급 부업 이상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 내가 만든다와 살 사람을 찾는다, 이거 둘 다 할 줄 모른다면 뭐부터 하자고 했죠? 일단 살 사람을 찾는다는 기술부터 하자고 했어요. 왜냐면 만든다는 돈과 시간이 들어가니까요. 저는 만든다를 먼저 하는 바람에 여러분은 살 사람을 찾는다를 먼저 하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살 사람을 찾는 기술을 익히면 두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그중 첫 번째가 중급 부업인 마케팅 대행 부업이었어요. 이미 무언가를 만들어 놓은 사장님들과 협업을 해서 그분들 걸 홍보해주고 대행료를 받는 방법이었죠. 두 번째는 부업 스파르타였습니다. 살 사람을 찾아 놓고 만드는 걸 외줄 주는 거죠. 제가 간판과 청소로 성공하신 분들의 사례도 보여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단 블로그와 플레이스를 먼저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블로그에서는 설득하는 글쓰기 실력, 이게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설득하는 글쓰기를 할 줄 알아야 내가 몇 개의 글을 발행했을 때 몇 명의 문의가 온다, 이런 데이터라는 게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게 생기면 나의 고용 안정성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플레이스를 배워야 된다 했어요. 플레이스는 블로그에서 설득하는 글쓰기를 할 수 있게 되면 더 간단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올릴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부업 스파르타에서도 이 블로그와 플레이스 두 개로 매출 올리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드린 거고요. 그럼 이 부분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소개해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소개한 이 두 가지 부업을 하시려면 일단 블로그부터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64페이지에 걸쳐서 적어놓은 PDF를 선물로 드릴 거예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PDF 안에는 유료 강의 일부 내용도 공개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유료 강의로는요, 제가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블로그와 플레이스 강의가 각각 있고요. 오프라인 강의는 마케팅 대행 창업반과 부업 스파르타반이 있습니다. 이 커리큘럼에 관련된 내용은요, 아래 고정 댓글에 강의 신청하기 링크로 가시면 커리큘럼을 소개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셔도 좋고요. 이 4개 강의 중에서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건 블로그 강의입니다. 블로그는 온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제가 그룹 PT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아예 온라인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저와 함께 5주간 줌 미팅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마지막 주차에는 실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한 번 더 정리하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가 마케팅 대행 부업의 시작이니까 이것부터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부업 스파르타반은요, 제가 유튜브에서 보여드린 그대로를 5주간 같이 해볼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해당 강의는 오픈되면 제 카페인 북태사 카페에 공지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근데 아무나 하실 수 없고 기존의 블로그랑 플레이스 강의를 이미 들으신 분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블로그와 플레이스를 할 줄 모르면 애초에 만든다 이 부분 할 시간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살 사람을 찾는 기술, 이걸 익히고 오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방법 소개는 마무리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봐 그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너가 이미 잘 벌고 있는데 왜 굳이 이런 걸 돈 받고 가르쳐 주려고 해? 라고요. 저도 솔직히 이 주능사란 유튜브를요, 원래 저처럼 마케팅 대행하는 분을 위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마케팅 대행을 더 맡고 싶어서 원래 홍보용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첫 강의를 제가 구독자 4,000명일 때 했는데요. 그 강의도 부업을 하는 분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마케팅 대행에 필요한 사업자를 위한 강의였어요. 제 교육을 듣고 저한테 맡기면 대행을 맡을 때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초창기 영상을 보시면 참
창업하는 분들한테 블로그 하라고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게 강의를 시작했더니요, 다들 저처럼 마케팅 대행을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좀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나는 이거 더 맞추려고 한 건데 이거 가르쳐주는 게 맞나? 아니면은 뭐 경쟁자를 늘리는 거 아닌가? 아니 심지어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니 이걸 내가 진짜 가르칠 자격이 있나? 하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 마케팅 대행 부업이랑 부업 스파르타를 본격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또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자영업자 분들이 꼭 잘하는 마케터만 찾는 건 아니라는 거였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제가 마케팅 대행을 처음 할 때는 포트폴리오를 쌓으려고 무료도 해보고 무건당 2, 3만 원씩 받고도 해줬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도 실력이 늘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금액을 올렸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자영업자가 꼭 저처럼 잘하는 사람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차라리 조금 못하더라도 내 가게를 위해서 마케팅적으로 시간을 좀 쏟아줄 초보 마케터도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모두 다 잘하는 사람에게 비싼 마케팅료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새로운 사람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는 건 경쟁자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뭐 제가 안 가르친다고 해서 새로운 마케팅 대행 업체가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이 마케팅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마케팅 필요한데도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실제로 저도 자영업을 할 때 마케팅 해야 되는지조차도 몰랐거든요. 이걸 알려줬던 사람이 있었으면 진짜 고마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강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해야 되나요? 제 입장에서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제가 가르치는 걸 좀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꽤나 잘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가르치는 거는 좀 싫었어요. 근데 이게 블로그를 가르쳐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보통 저랑 또 잘 맞아요. 왜냐면 제가 좋으셨으니까 오셨을 거잖아요. 그럼 사실 제 입장에서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났는데 심지어 잘 맞아. 또 그 사람들이 수익화를 해서 너무 고맙다고 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사실 너무 행운 아닌가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좀 뭐 오버할 수 있긴 한데 저는 좀 꿈이 있거든요. 뭐냐면 저는 이 강의를 제가 아는 지식이 업데이트 되는 한 계속 리뉴얼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지금도 강의를 1년간 4번을 리뉴얼 했어요. 이거 리뉴얼 하려면 사실 하루에 4, 5시간씩 막 2달, 3달씩 해야 됩니다.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 이게 너무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진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일단 간단하게 맞나요? 어쨌든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이에요.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온라인 강의 듣고 혼자 못할 것 같다. 요즘에 사실 온라인 강의 판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온라인 강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온라인 강의를 듣고 그 뒤로 결국엔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건데 본인이 하는 그 의지력을 계속 갖기가 어렵다는 거죠. 제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만 듣는다고 수익화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수강생 분들 입장에서도 강의를 듣고 나서 아, 나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걱정이 되셔서 강의 신청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강의를 파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강생 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안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저도 굉장히 불편해요. 돈을 벌고 싶어서 강의하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 마케팅 대행이나 부업 스파르타나 이 살사람을 찾는 기술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근데 제 소중한 걸 팔면서 저한테 돈 날렸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들을 오래 가르쳤다 보니까 아이들이 숙제 안 해오는 거 아주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쳐도요, 아이들이 숙제 안 해오잖아요? 그럼 성적 안 올라요. 근데 성적이 안 오르면 어떤 줄 아세요? 어머님들은 학원에다가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여러분의 말을 믿지 않아요. 대신 해결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강생 혜택으로 6가지가 있어요. 그걸 잠깐 소개해드려볼게요. 이걸 듣고 여러분이 이걸 따라오실 수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이 6가지가 진짜 저의 최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보완하고 있어요. 뭐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블로그 그룹 PT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블로그 온라인 강의만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다 듣고 과제까지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로 안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왜 안 하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다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은 이걸 혼자 연습하기가 좀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룹 PT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그 블로그 강의를 제가 지금은 온라인 강의로 팔고 있지만 사실 제가 원래 오프라인 강의를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1년에 한 번 정도 블로그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수익화를 하고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이 오프라인 강의나 그룹 PT를 하셨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그룹 PT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룹 PT는요 10명 내외의 인원을 받아서 그분들끼리 팀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분들과 저랑 그냥 온라인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쭉 한번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제를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그룹 PT에서 저랑 같이 하는 겁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아예 몇 강부터 몇 강까지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부분을 들어오시면 저와 일주일에 한 번씩 줌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렇게 만나서 그걸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총 5주가 진행되는데 4주는 줌으로 하고요. 마지막 한 번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5주간 그룹 PT에서 이제 블로그 진짜 완전 할 수 있게 됐어. 근데도 그 뒤로 계속 안 하시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 뒤로도 2달에 한 번씩 원데이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수강생 혜택인 블로그데이예요. 이 블로그데이는 뭐냐면 블로그로 돈을 번다는 말은 사실 블로그가 업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업이 되려면 어때야 되죠? 확대 재생산이 돼야 됩니다. 많이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계속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퀄리티가 유지되는 선 안에서 시간을 단축을 해야 됩니다. 그걸 저랑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룹 PT는 운동 PT 받듯이 하나하나 운동을 막 배우잖아요. 기구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배웠다면 블로그데이는 모의고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게 제대로 하고 있나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PT와 원데이 트레이닝으로 매번 공부만 하면 또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노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수강생 혜택 세 번째는요, 분기별 모임이에요. 3개월에 한 번씩 제게 잔소리를 좀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네. 와서 제 잔소리도 듣고 옆에서 안 하는 사람 있으면 좀 같이 제가 끌고 가려고요. 3월, 6월, 9월, 11월, 연말 뭐 이런 식으로 1년에 4-5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시다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제게 따로 여쭤보실 수도 있고요. 오시는 분들끼리 서로 협업을 해서 거기서 계약하시기도 하세요. 그 다음 수강생 혜택 네 번째는요, 나이대별 수익화 모임이에요. 20대는 비타민 모임, 30대는 계란 한판 모임, 40대는 사단 언니들입니다. 제가 주최하는 건 아니고 각 나이대별로 잘하고 계신 수강생분들이 도와주고 계세요. 매주 줌으로 거기는 매주 서로 블로그 했는지 똑바로 하고 있는지 서로 봐주는 겁니다. 또 잘하고 계신 분들의 선배들의 꿀팁도 들을 수 있고요. 여기까지 솔직히 따라왔다. 그럼 진짜 수익화는 무조건 성공하시는데 그럼 아마 이제 뭐가 걱정이 되시냐면요, 세금 이런 게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걱정도 그냥 하지 마시라고 제가 수강생 혜택 5번째로는 세금 대백과를 드립니다. 진짜 별의별 거 다 했어요. 아무래도 아예
부업이나 창업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세금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런 고민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마케팅 대행 부업 입문자를 위한 세금 대비과를 썼습니다. 아예 이거에 맞춰서 쓴 거예요. 제가 초안을 쓰고 제 담당 세무사님이 내용을 수정을 해서 팁을 적은 21페이지짜리 PDF입니다. 사업자를 언제 내야 되는지, 사업자를 내야 할 때와 안 내야 할 때 세금 차이는 뭔지 이런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이건 수강생 분들이 계약을 인증해주시면 별도로 전송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6번째인데요. 바로 위너스 클럽입니다. 위너스 클럽이 뭐냐면 카페에 매달 수익 인증하는 게시판이 있어요. 게시판에 수익 인증을 해주시면 그런 분들만 모아 단톡방에 초대해드립니다. 그 단톡방의 이름이 위너스 클럽이요. 이 단톡방에서는 저의 첫 제자이자 지금은 본업으로 마케팅 대행사를 하고 있는 부부린이라는 친구가 마케팅 관련 질문을 다 받아줄 거예요. 솔직히 하다 보면 온갖 고민이 진짜 생기거든요. 근데 그걸 같이 하는 사람끼리 나누면 좀 많이 위안이 됩니다. 근데 이 단톡방은요, 매달 폭발해버려요. 한 달에 한 번 인증을 안 하시면 다음 달 톡방에 초대를 못 받는 겁니다. 다음 달에 살아남으시려면 이번 달에 열심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준비한 제 강의는 끝났습니다. 이 강의가 꽤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부업 2가지 방식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신청을 해주시면 무료 PDF를 드리고 있어요. PDF에는 블로그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나와 있으니까 강의를 듣지 않으시더라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료 PDF뿐만 아니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부태사라는 카페로 가게 되는데요. 무료 자료를 많이 올려놨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다 드리는 이유는 저도 제 강의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료 자료와 PDF를 쭉 훑어보시고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 분만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강의에서 뵙지 못하더라도 제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PDF에서 뵐게요. 안녕. 반갑습니다. 올리브영입니다. 찾으시는 상품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올리브영, 여자라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필수 코스인데요. 뷰티 제품은 당연하고요. 요즘에는 일반 식품이나 생필품까지 판매해서 편의점만큼 자주 갑니다. 다들 올세권에 살고 계신가요? 이제는 내 제품만 사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동네 이웃이 구매한 제품도 가지고 나오면 돈을 주는 올리브영 부업이 있다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리브영 부업을 알기 위해서는 올리브영의 배송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올리브영 배송 방법을 알아볼게요. 올리브영이 사실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매장에서도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매장으로 주문을 하면 올리브영에서는 총 3가지 방식으로 배송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택배 배송입니다. 당연히 택배로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픽업 배송, 직접 저희가 픽업해서 가져가겠다 하는 픽업 배송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주문하면 오늘 내로 가져다주는 오늘 드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오늘 드림 서비스는요, 주문하면 3시간 이내로 상품을 배송해주는 당일 배송 서비스인데요. 오늘의 부업은 바로 이 오늘 드림으로 구매한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올리브영 제품을 가져다주는 부업입니다. 보통 배달 부업이라고 하면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를 생각하실 텐데요. 이 부업은요, 그냥 도보로 오늘 드림을 말 그대로 가져다주는 거예요. 보통은 1.5km, 그 올리브영 매장으로부터 1.5km 반경 내에 가까운 배달만 하기 때문에 튼튼한 다리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음식 배달은 우리가 막 씻거나 불면 안 되니까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올리브영 배송은 어차피 3시간 안에만 배송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꺼번에 3개까지 픽업이 가능해서 하루 평균 10,000원 정도로 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올리브영 부업으로 하루에 18,000원 벌었다는 분도 있고요. 동네 산책하면서 커피값으로 9,000원 벌었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 부업의 장점은요, 점심시간이나 퇴근하고 남는 시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산책이나 운동할 겸 같이 다 부업도 할래? 요 정도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올리브영 부업을 하는 방법을 3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카카오 키 피커에 가입을 합니다. 먼저 앱을 다운받아서 가입을 해주세요. 카카오 시작하기로 가입해주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픽 도보 배송 등록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도보 배송 기사 등록 시작 화면이 뜹니다. 시작하기를 눌러서 배송 수단을 도보로 선택해주시고요. 개인정보를 넣고 등록해주시면 가입이 끝납니다. 가입이 완료되었다면 필수 교육 수료 안내라는 게 뜨는데요. 안전 보건 교육이라는 걸 필수로 수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바일 수료하기로 수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틀어놓으시면 돼요. 2개의 교육 강의를 들으시고 각 강의별로 퀴즈를 풀어주시면 끝입니다. 퀴즈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강의 틀어놓으시고 퀴즈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났으면 이제 두 번째로 도보 부업을 진짜 선택을 해야겠죠. 도보 부업을 선택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교육 수료가 완료되었으면 이제 올리브영 부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카카오티 피커 앱을 실행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도보 배송 출근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추천 오더 대기 중이라고 뜨면서 주변 도보 배송이 가능한 정보들이 뜹니다. 올리브영 이외에도 파리바게트나 홈플러스 같은 브랜드 상품들도 가능한데요. 한 군데에서 상품을 몰아서 3개까지 픽업이 가능하니까 하나의 브랜드만 몰아서 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일을 했으니까 돈을 받아야겠죠. 오더 리스트에서 올리브영 배송이 뜨면 선택해서 배송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건당 2에서 3,000원 정도를 벌 수 있습니다. 한 번에 3건까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한 번 할 때 최소 6,000원 이상의 수익이 될 수 있는 거죠. 출근하기 버튼을 눌러놓고 가능한 시간에 틈틈이 배송하면 자유롭게 부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배송건이 없을 수도 있고요. 날씨 변수로 일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만약 산책이나 운동 겸 가끔 2-3건만 하고 싶어 이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근데 사실 부업이라는 게 월급 이외에 고정적으로 추가 수익이 들어오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매달 고정적으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고 내가 투자한 시간 대비 효율적인 부업이 중요할 텐데요. 만약 그런 부업을 원하신다면 사실 이 부업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산책하면서 돈을 벌겠다 이런 분들만 이 부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올리브영에서 물건을 배송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부업을 소개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알차고 재밌는 부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11 곱하기 3 더하기 2는 지금 이게 계산이 안 되시는 분도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수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부업이에요. 실제 이 부업은 2023년도 10월 25일에 시작한 한 분은 지금까지 약 7개월간 9,750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먼저 이분이 어떻게 벌었는지를 보고 그 다음 어떻게 따라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부업의 이름은요, 초등수학 부업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방금 7개월간 9,750만원을 벌었다는 사람의 영상인데요. 보통 틱톡
조회수는 1000회당 0.5에서 1달러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분은 총 364개의 영상을 올리고 지금 총 조회수가 몇이죠? 1.24억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것도 심지어는 아직 다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 1.5억 정도의 조회수가 나왔다고 하면 여기에 1000회당 0.5달러라는 가정하에 곱하기 0.5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 환율이 1,300원 정도니까 그걸 곱해볼게요. 그러면 총 9,750만 원 정도 벌게 된 거죠. 약 7개월이 걸렸으니까 한 달에 1,392만 원 정도 벌게 된 겁니다. 지금 제가 한국에서 구독자가 15만인 기준으로 월 조회수 수입이 이 정도를 1년 동안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한 수학 문제입니다. 이 초등 수학 문제 영상이 돈이 된다고 하면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이 돈이 되는 이유 크게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이 영상은 영어로 만들어졌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다고 영어를 잘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토익이 한 700점 후반대거든요. 잘 못해요? 잘 못해. 잘 못해. 유튜브와 틱톡으로 영상을 올리면 돈을 벌 수 있다. 이 사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같은 조회수여도 보는 사람의 나라에 따라 받는 돈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구독자 15만인데 우리나라에서 15만이면 그래도 꽤 많은 편입니다. 아시나요? 근데 인도에서는 어떨까요? 인도에서 15만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15만까지 되는 건 쉽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인도나 이런 나라는 조회수당 광고 단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우리나라 단가도 높은데 나는 왜 이런 거야? 이 말은 광고 단가가 높은 나라일수록 유리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광고 단가가 높은 나라를 보면 호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언어를 어떤 걸 쓰죠? 영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돈이 된 이유 중에 핵심은 바로 영어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로 이 영상이 돈이 된 이유는 전염이 쉽다는 겁니다. 전염이 쉽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쇼츠로 돈을 벌려면 일단 쇼츠 조회수가 잘 나와야 됩니다. 그럼 쇼츠 조회수가 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핵심은요. 당연히 계속 보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보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 제가 쇼츠를 올리면 그 쇼츠를 여러분이 주기적으로 좀 봐줘야 제 조회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 계시는 거 맞으시죠? 이걸 내 쇼츠에 전염시킨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제가 만든 말인데요. 뭐 쉽게 생각하면 이거는 가게로 따지면 약간 단골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단골을 만드는 핵심이 뭐냐? 바로 결을 통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이 맞는다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제가 부업 유튜브인데 쇼츠에 자꾸 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까요? 안 본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조회수가 근데 우리가 지금 할 이 초등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요. 결을 맞추기도 쉽고 만들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만들기는 쉬운데 결을 맞추기가 쉬우니까 단골 만들기가 쉽고 전염이 잘 되니까 바로 계속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거죠. 사실 이 부업은 제가 브라더TV라고 다른 부업 유튜버분이 소개하셨는데 괜찮다고 생각해서 가져온 건데요. 어떻게 하는지 그 모습을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이렇게 핵심을 알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핵심 두 가지를 고려하면서 오늘 시작할 이 초등 수학 부업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수학 문제 부업 으로 수익하는 방법은요. 일단 첫 번째 퀴즈를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만든 문제를 영상으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상을 대량 생산해서 업로드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일단 대량 생산을 해줘서 업로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영상을 업로드를 해야 당연히 수익화에 빨리 연결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량 생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핵심 요소 중인 두 번째, 이 전염이 되려면요. 역시나 많은 영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이 퀴즈 만들기부터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직접 수학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문제를 푸는 건 쉽지만 문제를 10가지 이상 만드는 게 그게 더 어렵거든요. 시험 기간은 사실 아이들도 싫지만 문제 만드는 선생님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시험 기간은 그냥 둘 다 싫은 거죠. 근데 도대체 이런 시험 기간을 왜 안 없애는 거예요? 우리는 위튼이라는 아이를 이용해서 이 퀴즈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이버에 위튼을 검색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요. 여기에 초등학교 수학 연상 퀴즈 3개의 선택지로 10문제를 만들어줘. 정답은 짙은 색으로 표시. 이렇게 검색을 해줍니다. 수학 문제는 사실 영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학 문제 10개 만들기가 끝나셨으면 대량 생산을 하려면 데이터를 CVS 파일로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CVS 파일이 뭐냐면요. CSI 과학수사대 이런 거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개그를 해야 여러분이 기억이 날 테니까 일부러 제가 이런 말을 한 거고요. 여튼 이 CSV는 파일 형식을 뜻하는데요. 이 형식대로만 저장을 해주시면 대량 생산이 쉽고 빠르게 가능합니다. 그럼 다시 리튼으로 돌아가서 만들어둔 문제를 표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표로 바꾸는 이유는 엑셀에 쉽게 붙여넣기 위해서인데요. 리튼에 열은 질문, 보기 1, 보기 2, 보기 3 정답 순서대로 표를 만들어줘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됩니다. 얘가 만들어준 이 표를 복사해서 엑셀로 붙여넣을게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한 다음에 확장명을 CVS로 바꿔주시면 끝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이렇게 퀴즈를 다 만들었으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이버에 캔바를 검색해서 들어가 주세요. 캔바는 오늘처럼 간단한 SNS 영상을 만들 때 편리하기 때문에 사용해 줄게요. 먼저 캔바에 들어가 주시고요.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은 우측 상단에 디자인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검색창이 나올 텐데요. 여기에 틱톡을 검색해 주세요. 그럼 틱톡 동영상 사이즈인 1080 곱하기 1920으로 세팅이 됩니다. 좌측 검색창에 퀴즈라고 템플릿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그럼 퀴즈 관련 템플릿 디자인이 여러 개 나올 텐데요.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클릭해 주세요. 질문과 정답 페이지 두 가지가 나올 텐데요. 두 페이지 모두 적용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만든 템플릿으로 10개의 수학 문제를 적용해 줘 볼게요. 다음으로는 좌측 앱을 클릭해서 검색에 대량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캔바에서 제공하는 앱이 뜨는데요. 이 앱을 활용하면 마지막 세 번째 이 대량 생산을 가장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CVS 파일로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아까 이미 CVS 파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좌측에 열 순서대로 질문, 보기 1, 보기 2, 보기 3, 정답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될 거예요. 입력이 된 파일을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CVS 파일을 등록하면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가끔 이렇게 오류가 나는 단점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조심해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CVS 파일로 불러온 걸 확인을 하셨으면 이제 템플릿에서 질문이 들어가는 자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우측 마우스를 클릭해서 데이터 연결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필드명이 나오는데요. 질문 데이터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보기에 각 보기를 연결해 주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화면은 정답을 전환하는 화면인데요. 이 화면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영상 10개 이렇게 빠르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든 영상을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꽤 괜찮네요. 네. 그런데 영상은 아무래도 효과음이 있어야 집중이 잘 되고 전염이 잘 되기 때문에요. 캔바 앱을 활용해서 효과음이나 질문을 읽어주는 목소리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수학 문제 부업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알려드린 대로 영상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만든 김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다 같이 올려주시는 게 낫겠죠? 그렇게 올려주시는 게 아무래도 수익화에 좀 더 빠를 겁니다. 사실 오늘 영상의 핵심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고 단가가 높은 나라에 전염이 쉬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소개한 초등 수학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방식은 수도쿠나 도시 문제 이런 거로도 변형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핵심은 봤던 사람들이 계속 보도록 전염시키는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요. 일단 지금은 잘하는 사람들을 몇 명 보고 그 비슷한 어떤 컨텐츠를 찾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오늘 부업은 한계가 명확하게 있어요. 영상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꼭 수익화로 연결되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영상을 올리고 내 영상을 보는 사람이 많아야 거기에 대한 광고 수입을 받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핵심을 잘 지켜서만 하면 수입이 가능하겠지만 그게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 미리 돈을 받고 시작하는 부업도 있는데요. 영상을 만들어줄 필요도 없고 공시에 맞춰서 글만 써주는 부업입니다. 이 부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추가로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좀 더 재밌고 더 많이 벌 수 있는 부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근데 설마 구독 안 하신 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부업의 30초 소개입니다. 일단 오늘 부업의 목표는요, 건당 10,000원이라는 게 목표예요. 건당 10,000원씩 우린 벌 거고요. 과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림을 그린다. 두 번째로는 책을 만들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책을 만들었으니까 팔릴 때마다 돈이 되겠죠. 그게 이제 건당 10,000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부업의 장점은 무엇이냐?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30분의 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고요, 책을 만드는 데까지 총 30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 그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림 저 못 그려요. 책은 어떻게 만드나요? 어디에다가 올리나요? 이런 질문들이 생기실 텐데요. 그것도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게 그래서 건당 10,000원 받아가지고는 돈이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이걸로 800만 원까지 버신 분이 있어요. 그 분의 사례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별도의 홍보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리기만 하면 팔려요. 물론 이게 팔리는 게 홍보를 하면 더 잘 팔리겠지만 올리기만 해도 기본적으로 팔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릴 때마다 돈을 번다는 게 이 부업의 장점입니다. 이 부업은 바로 뭐냐면요, 오늘 소개할 이 부업은요, 바로 색칠 부업입니다. 이 색칠 부업은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브라더TV라는 어떤 부업 유튜버분이 소개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이분의 영상을 보고 좀 더 잘하는 방식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구겠어요? 부업 1타잖아요? 자, 이 부업을요, 저는 앞으로 5가지 과정을 거쳐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강의인 만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목차 순서대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가지 목차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이 색칠 부업이라는 걸 만약 처음 들어보셨다면 이 색칠 부업으로 돈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데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색칠 부업의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색칠 부업의 수익 구조. 그럼 이 색칠 부업으로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알았으면 이걸로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 이 정도 번다고? 그럼 나 하고 싶어! 이런 분을 위해서 이걸 직접, 그러면 아까 우리가 색칠책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 색칠책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만드는 법. 우리 그림 못 그리잖아요? 우리 책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만드는 법을 알았다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제가 알려드릴 첫 번째 방식이 있고요. 이 방식에서 좀 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여기까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저희 직원분이 직접 해본 영상을 직접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따라하기 영상까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 5가지 과정을 거쳐서 색칠 부업을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색칠 부업의 수익 구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칠 부업의 수익 구조는요, 이래요. 일단 색칠 부업이라는 거 말 그대로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 색칠책을 판매해서 우리가 돈을 벌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당연히 뭐부터 만들어야겠어요? 색칠책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색칠책 만든다. 이 색칠책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이거를 사줄 사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줄 사람을 찾을 겁니다. 근데 이 사줄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아마존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 아마존이라는 사이트에 올릴 겁니다. 아마존 올린다. 그러면 우리가 판매가 될 거고요. 그럼 우리는 얼마 번다고요? 건당 10,000원 이렇게 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칠 부업의 수익 구조는요, 첫 번째로 색칠책을 만들고요, 이걸 아마존이라는 사이트에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건당 10,000원씩 버는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혹시나 아마존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아마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아마존이라는 거는 그 외국의 쿠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의 쿠팡. 이 쿠팡이 실제로 아마존을 따라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아마존은 우리나라 쿠팡이니까 이 쿠팡 같은 데 올리면 물건이 판매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결국에 아마존에 올렸을 때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데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과정을 알기 전에 먼저 수익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색칠책은 되게 많은 분들이 판매하고 계시는데요. 보통 한 건당 외국이다 보니까 이제 달러로 계산하는데요, 8달러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8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얼마냐면은 약 10,000원 정도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한 권을 팔려면 매출이 얼마예요? 10,000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딱 요 분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리뷰가 총 몇 개가 쌓여있냐면 773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분이 지금 773개라는 건 한 권당 10,000원이니까 총 얼마 버신 거죠? 773만원 이렇게 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약 800만원까지 판매가 된 분이 있고요. 사실 리뷰가 773개라는 건 실제 구매는 훨씬 더 많이 이루어졌겠죠.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아마존에 가서 여러분들이 색칠책을 검색해보시면 이분 외에도 되게 많이 판매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처럼 이렇게 판매를 해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색칠책을 만들어야겠죠. 수익을 알았으면 나 이거 진짜 해보겠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색칠책을 이제 만들 거예요. 색칠책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색칠책을 만들려면은 어떤 색칠책을 만들 것이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정할 겁니다. 색칠 주제. 색칠책의 어떤 주제를 정할 거예요.
이렇게 먼저 색칠책의 주제를 정할 건데요. 보통 이 색칠책 중에 가장 많이 나가는 주제를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왜냐면 또 뭐 주제 정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막 이거 해도 되나요? 저거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실까봐 그냥 제가 아예 다 정해드릴 거예요. 이게 진짜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도 그랬지만 애들아 이거 뭐 정해라. 그러면 이걸 똑바로 정하질 않아요. 선생님 이것도 되나요? 저것도 되나요? 이걸 다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걸 제가 조사해봤더니요. 가장 많이 나가는 게 공룡,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동물, 그리고 여자아이들을 위해서 꽃, 이런 게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색칠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룡, 동물, 꽃 요 중에서 여러분들 주제를 정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동물로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동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럼 이 동물을 뭘로 할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50개 정도 되는 동물을 찾아야 됩니다. 동물을 찾기.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동물 뭐 있어요? 그러면 뭐 호랑이, 강아지, 뭐 고양이 이렇게 생각나시겠지만 50개를 쓰려고 하면 생각보다 잘 안 써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 50개의 동물은 어디서 찾을 거냐? 바로 챗 GPT라는 거예요. 챗 GPT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제가 민성님의 따라하기 영상에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은 챗 GPT로 우리가 동물 50가지를 찾아야겠구나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50개의 동물을 찾았다고 칠게요. 어차피 챗 GPT가 알려줄 거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동물이 한 개도 아니고 몇 개예요? 50개예요. 자, 일단은 뭐 해야 된다고요? 50가지의 동물 그림을 그려야 돼요. 동물 그림 그리기. 근데 여러분은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리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그림 실력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딱 요 정도입니다. 어떤가요? 네, 딱 졸라맨 정도 제가 잘 그려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림 실제로 여러분들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요. 이 동물 그림을 이용할 때에는 미드전이라는 AI를 이용할 겁니다. 미드전이라는 AI를 이용할 거예요. 근데 이 미드전이 AI 이용하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도 어디서 알려드릴 거다? 따라하기 영상에서 여기에서 챗 GPT 영상과 그 다음에 미드저니 영상 모두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AI는 우리가 챗 GPT와 미드저니를 이용하겠다. 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뭐 했어요 지금? 색칠책의 주제를 정했어요. 어떤 걸로 색칠책을 만들지 정했어요. 뭐 할 거라 했죠? 동물 할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동물이 한두 개 가지고는 색칠책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몇 개 만들 거예요? 50개를 만들 거예요. 50개의 동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딱 생각나면은 몇 개는 생각나시겠지만 50가지가 우리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누굴 이용한다고요? 챗 GPT라는 걸 이용할 거다. 그 다음 챗 GPT로 통해서 50개의 동물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림을 그린다고 했죠. 근데 그림은 우리가 그려요? 누가 그려요? 네, AI가 그립니다. 이 미드저니 AI 얘가 뭐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기 그러는데요? 의심하실까봐 그 사진도 제가 준비했어요. 짠! 네, 여러분보단 잘 그리죠? 네, 그래서 우리는 미드저니를 이용할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그림을 우리가 다 그렸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우리 뭘 팔 거라고 했죠? 그림책을 팔 거예요. 책, 색칠책. 그럼 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책을 만든다. 근데 문제는 이 책을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있어요. 책을 일단 우리가 만들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 아까 어디서 판다 그랬죠? 아마존에 판다고 했어요. 그럼 아마존에다가 책을 만든다고 해서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이용할 거냐면요. 요게 바로 중요한 건데 이 책을 대신 만들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 바로 아마존입니다. 네, 아마존에서 책을 대신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존에서 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마존 KDP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아마존 KDP. 따라하세요. 아마존 뭐라고요? KDP. 아마존 KDP를 우리가 이용을 할 거예요. 이 서비스가 뭐냐면 우리가 그냥 파일 같은 걸 올려요. 우리가 파일을 아마존에 업로드를 해요. 아마존에 업로드를 해. 그러면 아마존이 알아서 만약에 판매가 됐어요. 만약에 그러면 얘네들이 알아서 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알아서 배송까지 해줘요.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주제를 찾고 동물을 찾고 그림을 AI한테 맡긴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일을 업로드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색칠 부업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여기서 끝나면 또 제가 아니죠. 제가 뭐예요? 부업 1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딱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돈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까지 해야, 아무래도 여기까지 해야 부업이 2타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요? 1타까지 가잖아요. 수익 극대화하는 방법까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자, 그거를 제가 칠판 한번 지우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수익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이거 알아보기 전에 딱 한 번만 제가 더 복습할게요. 제가 원래 복습을 너무 좋아해요. 왜 그러냐? 애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복습을 안 하면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강의 다 듣고 나서 딱 이 영상 끄면 어떻게 해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복습할게요. 우리 한 번만. 우리 뭐 했어요? 색칠부업의 수익 구조 어떻게 한다고요? 색칠책을 만든다. 색칠책 만든다. 그 다음에 뭐 한다? 아마존에 올릴 거다. 아마존이 어디다? 우리나라의 쿠팡이다. 아주 지금 말이 지금 계속 꼬이네요. 그쵸? 수익은 얼마다? 우리가 보통 한 건당 지금 8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색칠책을 만드는 법은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 주제를 정한다. 주제를 정한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50개의 동물 이름을 찾자. 그 이름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그림을 그린다. 그림 우리가 그려요? 누가 그려요? 우리가 안 그려요. 이것도 미드전이라는 AI를 이용할 거고, 이것도 누가 이용할 거예요? 챗GPT라는 AI를 이용할 거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파일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아마존에 올리면 아마존 어디라고 했죠? 어디라고 했죠? 이거 알파벳 기억도 안 나시죠? KDP라는 곳에서 알아서 책을 만들고 배송까지 해준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아까 아마존 KDP라는 데를 이용해서 아마존에 업로드가 되면 팔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선 돈을 많이 벌려면 여러 곳에 올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익 극대화 방법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아마존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쿠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쿠팡에도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아까 아마존 KDP 같은 경우는 책하고 배송을 알아서 해준다고 했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이런 KDP 시스템이 있냐 없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파일에서 이 배송되는 요 절차 있죠? 요 절차를 우리나라에서 대신해주는 곳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 북랩이라는 곳입니다. 북랩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파일을 업로드하면 책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단점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꼭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책을 얘는 실제로 북랩에서 내가 제작한 다음에 제작해서 구매를 하고 이거를 쿠팡으로 보내야 돼요. 이게 이제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초보자분들은 하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요거를 한번 해보시고 아마존 KDP를 이용을 해보시고 여기서 최소 몇 권? 100권 이상 팔린다. 100권 이상 팔린다. 그러면 그때 북랩을 이용해서 쿠팡에 업로드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고난이도기 때문에 고난이도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걸 하긴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돈 쓰지 마시고 일단은 아마존 KDP를 통해서 100권 이상 판매가 되면 그때 쿠팡 업로드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일단 이 오늘 색칠부업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나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영상에서는 저희 직원분인 민성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챗GPT는 그럼 어떻게 사용하냐? 미드전이 어떻게 사용하냐? 이 방법에 대해서 해보는 따라하기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제가 이 1번부터 4번 우리 색칠부업은 수익 구조가 뭐고 얼마를 벌 수 있고 만드는 법은 뭐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판단이 쓰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잠깐 멈추셔야 돼요. 뭘 멈춰야 되냐? 여러분들이 만약 진짜 이 부업을 할 거다 그러면 이 뒤에 제가 저희 직원분인 민성님이 따라하기 영상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챗GPT와 미드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 요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나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안 하시겠다는 분들은 이미 나가셨겠죠? 그러니까 그분들 빼고 지금 이제 할 거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잠깐 멈추시고 앞으로 돌아가셔서 영상 앞으로 돌아가셔서 요 내용을 한 번만 더 듣고 그 다음에 따라하기 영상을 컴퓨터를 키면서 같이 하면서
멈춰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하실 분들 중에서는 아마 여기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거의 한 20분, 30분 안에서 이 모든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익 같은 경우도 한 건당 8달러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아마존이 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아마존에서 수익 정산은 어떻게 받나요?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이 영상에서 다 설명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진도를 못 나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따라하기 영상을 통해서 민성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실제로 하실 분들은 이 아마존 KDP에 대해서 네이버나 유튜브에 한 번 더 검색해보시면 여러 유튜버들이 한 번씩 언급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머지는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의 핵심은 우리가 색칠 부업을 할지 안 할지를 정하고 그리고 할 경우에 첫 발을 일단 띄워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정해 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따라하기를 하셔야 되니까 민성님을 불러보겠습니다. 민성님! 그럼 지금부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보고 그대로 색칠 부업을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색칠책 만드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한 번은 그냥 쭉 보시면서 전체적인 과정을 익히시고 두 번째 다시 영상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직접 하나씩 천천히 멈춰가면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바로 따라하려고 하시면 아마 그 뒤에 과정이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감이 안 잡혀서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총 3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책 내용, 책 속지를 만드는 방법. 우리한테는 책 내용이 그림이 되겠죠? 두 번째는 책의 얼굴이 되는 책 표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속지와 표지를 합쳐서 책으로 엮어 판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미드저니를 이용하여 그림 그리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먼저 미드저니를 검색해주세요. 그럼 미드저니 홈페이지로 이동을 할 텐데요. 여기 우측 하단에 조인 더 베타라고 되어 있는 사람 모양 플러스 이모티콘을 눌러주세요. 초대 수락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마 여기서 디스코드 가입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디스코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저처럼 디스코드 미드저니 홈페이지로 이동을 했는데요. 여기서 뉴비스 106, 136, 166 좌측에 이런 채팅창들이 보일 텐데요. 여기서 숫자는 상관없이 아무데나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저는 뉴비스 106에 들어가 볼게요. 창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영어가 조금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물론 헷갈릴 필요 없이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명령어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채팅창에 슬래시 이미진이라고 쳐주세요. 지금 슬래시 이미진이라고 친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면 프롬프트라는 영어가 뜰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영어를 그대로 복사해 오셔서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미리 복사를 해왔는데요. 한번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는데 여기 가운데 동물명이라고 나와 있죠. 이제 이 부분에 저희가 그리고 싶은 그림의 이름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동물이면 뭐 강아지를 넣고 싶으면 여기 영어로 강아지, 고양이를 넣고 싶으면 영어로 고양이, 코끼리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영어로 코끼리,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물론 동물이 아니어도 꽃이면 플라워, 공룡이면 다이노소울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번 동물 그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중에서도 강아지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해 볼게요. 도그라고 검색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한 1분 정도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4가지 유형의 강아지 사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 4가지를 다 넣는 건 아니고요. 제일 마음에 드는 강아지 사진 하나를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이는 영어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U1234 이렇게 쭉 나와 있고 V1234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U1이라는 건 1번 사진을 사용하겠다. U2는 2번 사진을 내가 사용하겠다. U3은 3번 사진을 내가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V1, V2, V3는 V1은 1번 사진을 조금 변형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고요. V2는 두 번째 사진을 조금 변형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변형까지 하실 분들은 변형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써도 굳이 상관은 없기 때문에 저는 바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도 저는 2번 그림이 가장 마음에 들기 때문에 U2를 누르면 되겠죠. U2를 누르시면 아래쪽에 또 노란색으로 제가 보낸 채팅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도 1분 정도를 기다려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사진이 나왔습니다. 클릭을 하면 아래쪽에 브라우저로 열기라는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이 브라우저로 열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그림에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걸 누른 뒤에 색칠 부업 1번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첫 번째 그림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책 페이지를 50페이지까지 만드실 분들은 50개를 만들면 되고요. 80페이지까지 만드실 분들은 80페이지까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채팅창에 슬래시 이미진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탭키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영어를 그대로 복사해 오셔서 동물명이라는 거에 그리고 싶은 동물의 이름을 넣어주면 된다고 했죠. 저는 이번에는 고양이 캣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고양이 그림이 나왔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 그림을 쓰고 싶다, U3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그림을 쓰고 싶다 하면 U1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1, 2, 3, 4 이렇게 순서가 흘러갑니다. 그러면 저는 U1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그림이 또 생성됐습니다. 이 그림을 클릭한 후에 아래쪽에 나오는 브라우저로 열기 버튼을 또 누르고 이 페이지가 나오면 여기서 우측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건 두 번째 그림이기 때문에 색칠 부업 2번이라고 저장해 줄게요. 이제 이러면 두 번째 그림도 완성이 된 겁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림까지만 한 번 더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슬래시 이미진을 눌러주시고요. 탭키를 누르면 프롬프트라는 영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고정 댓글을 그대로 복사해와서 동물명에다가 내가 그리고 싶은 걸 넣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동물 말고 한번 꽃 그림을 한번 해볼게요. 장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미 그림이 또 완성이 됐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첫 번째 그림을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U1을 누르시면 되겠죠? 자, 장미 그림이 나타났으면 장미 그림을 눌러주시고 아래쪽에 브라우저로 열기를 누른 후 우측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른 다음에 색칠 부업 3번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저처럼 따라 하시다 보면 중간에 그림이 생성이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 미드저니 결제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미드저니를 어떻게 결제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미드저니 결제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따라 하실 수 있도록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만든 미드저니 그림을 활용해서 책의 속지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드저니 결제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미드저니 결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미드저니를 저렇게 따라하다 보면 아마 이런 창이 뜨실 거예요. 처음에 결제가 안 된 분들 같은 경우는 모든 분들이 이 창을 만나게 되실 텐데요. 여기서 이 초록 색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초록 색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뜰 텐데요. 여기서 초록 색깔 버튼을 또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이제 회색깔 버튼으로 바뀌실 텐데요. 이 회색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결제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10달러짜리도 있고 30달러짜리도 있는데 10달러짜리를 결제하시면 됩니다. 10달러면 한 달에 한 12,000원, 13,000원 정도 되니까 한 달 뒤에 결제를 해지하셔도 되고 계속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10달러로 결제를 하면 상업적 이용이 연간 12억, 13억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만원짜리만 쓰셔도 충분히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초록 색깔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이제 결제창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 결제창에서는 뭐 영어로 다 바꿔서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처럼 다 한글로 바꿔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한글을 입력 다 해주시고요.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나올 텐데요. 이런 창이 나오면 이제 미드저니 결제가 완료된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미드저니 결제도 했기 때문에 앞서 제가 알려드린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그림을 생성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해볼 것은 뭐냐? 방금 좀 전에 저희가 만든 미드저니 그림을 활용해서 이 그림을 저희가 만들 책의 속지로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속지 제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동물 50가지 찾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동물명에다가 이 영어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여기에 이제 동물명에다가 우리가 그리고 싶은 그림의 동물명을 영어로 입력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동물명 50가지를 일일이 기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챗GPT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chat.openai.gtp 저랑 똑같이 검색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일 처음 나오는 챗GPT라고 되어 있는 곳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여기 또 검색창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숫자 50을 쓰고 애니멀이라고 검색을 하면 챗GPT가 이렇게 50가지를 쭈르르륵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하나를 그대로 복사해서 아까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2번 또 복사해 와서 여기 동물명에 넣어주고 3번, 4번, 5번부터 50번까지 쭉 동물명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꽃을 주제로 하고 싶다 그러면 50 flowers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또 꽃이 50가지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씩 복사 붙여넣기 해서 동물명에다가 1번 넣고 2번 넣고 3번 넣고 4번 넣고 이런 식으로 쭉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진짜 속지 만들러 가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같이 속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검색창에 캔바라는 사이트로 들어가 주세요. 캔바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신 후 디자인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디자인 만들기로 들어가시면 맞춤형 크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px라고 되어 있는 데를 눌러서 in치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가로는 8.625, 세로는 11.25 이렇게 입력하신 후 새로운 디자인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저희가 방금 속지의 사이즈를 맞춰준 건데요. 만들어진 빈 종이에다가 저희가 방금 미드저니로 만든 그림을 여기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미드저니에서 만든 그림을 가져오는 방법은요, 여기 좌측에 파일을 누르신 후 파일 가져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파일 선택을 눌러주시고 아까 다운받은 것 중에서 색칠 부업 1번을 클릭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좌측에 저희가 아까 미드저니로 만든 강아지 사진이 떴죠? 얘를 클릭해 주시면 이제 여기 가운데에 나타나게 됩니다. 얘를 사이즈에 맞게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가운데로 맞춰 주시면 색칠 그림 1페이지가 완성이 된 겁니다. 책이 원래 양면으로 돼 있잖아요.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색칠책의 특성상 앞면에 색칠을 하고 나면 뒷면에 번지거나 색이 비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뒷페이지는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빈 페이지를 또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빈 페이지는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여기 아래쪽에 페이지 추가를 눌러보시면 이제 이렇게 1페이지 강아지 사진이 있고 2페이지 빈 페이지가 됐죠. 그럼 이 두 페이지가 합쳐져서 책 한 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을 넣고 싶으면 페이지 추가를 한 번 더 해서 3페이지에 그림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4페이지는 또 빈 페이지, 5페이지는 다시 색칠 페이지, 6페이지는 빈 페이지, 이런 식으로 책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3페이지에 아까 만든 고양이 그림을 또 가져와 볼게요. 파일 가져오기를 눌러주시고요. 파일 선택, 그리고 여기서 한 개씩 가져오지 않으셔도 되고 색칠 부업 2번, 3번 그림을 이번엔 동시에 가져와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50가지를 만들었다면 2번부터 50번까지를 쭉 다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이걸 여러 개를 누르면 이제 여기서 좌측에 한 번에 표시되기 때문에 여기서 클릭만 해서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3페이지는 고양이 그림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고양이 그림을 사이즈에 맞게 넣어 주시고요. 사이즈에 맞춰 주셨으면 이제 4페이지는 또 비워 주시고요. 5페이지에 꽃 사진을 또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는 또 비워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색칠책을 50페이지까지 쭉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 50페이지를 이렇게 쭉 다 만들어 주셨다면요, 공유를 누른 뒤에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파일 형식 PNG가 아니라 PNG 인쇄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PNG 인쇄로 누르신 후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이제 책 속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책 속지를 나중에 아마존 KDP에 그대로 업로드 해주시기만 하면 책으로 인쇄가 돼서 아마존에서 저희 색칠책이 팔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속지가 완성이 됐으니 지금부터는 책 표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책 표지를 만들어 볼 텐데요. 책 표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KDP에서 책 표지 양식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일단 받아올 겁니다. 검색창에 아마존 KDP라고 먼저 검색해 주세요. 아마존 KDP를 들어간 후 로그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회원가입이 안 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아마 이 창이 뜰 겁니다. 여기서 헬프를 눌러주시고요. 헬프를 누른 뒤에 여기서 Format Your Page Back 이라는 여기를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클릭해 주시고요. 다운로드 커버 이걸 눌러주세요. 여기서는 이제 그대로 저를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걸 선택해 주시고요. 두 번째 거는 블랙 앤 화이트 그대로 해주시고요. 화이트 페이퍼 이것도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인치로 해주시고요. 여기서 사이즈는 아까 속지 사이즈 8.5 곱하기 11 이걸 눌러주세요. 페이지 수는 100페이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림이 50개니까요. 그리고 이걸 눌러주시면 양식을 이렇게 공짜로 제공해 주는데요. 이거를 다운로드 템플릿을 눌러주시면 다운로드가 완료됩니다. 다운로드 된 파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나올 텐데요. 이게 책 표지 템플릿을 아마존에서 제공해 준 겁니다. 책 표지의 사이즈를 아마존에서 알려준 건데요. 이걸 그대로 캔바에서 이 사이즈에 맞게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캔바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캔바에 가셔서 디자인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맞춤형 크기를 누르신 후 아까 여기 숫자 있죠? 인치를 먼저 눌러주시고 17.475 그리고 11.25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아마존에서 제공해준 표지와 똑같은 사이즈가 준비된 겁니다. 여기에 방금 다운로드 받은 아마존에서 제공해준 표지 양식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데요. 파일 가져오기를 누르신 후 파일 선택, 다운로드에 가셔서 아마존에서 제공해준 템플릿 양식을 그대로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사이즈를 넓혀서 사이즈를 맞춰주시고요. 이제 그럼 여기에다가 저희가 책 표지를 덮어볼 겁니다. 책 표지에는 이제 사진이 들어가야겠죠? 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드저니로 만드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미드저니 그 사이트인데요.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명령어가 책 표지 같은 경우에는 색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는데요. 그 명령어도 제 걸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고정 댓글에 남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대로 복사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슬래시 이미진을 쳐주시고요. 탭키를 누르면 프롬프트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대로 저를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동물명에 마찬가지로 그리고 싶으신 것의 이름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강아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진이 완성이 됐네요. 그럼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하나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세 번째 사진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U3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사진이 이렇게 표시됐으면 클릭을 누르신 후 브라우저로 열기, 아까 하셨던 것처럼 우측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 색칠 부업 표지 저는 이렇게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표지에 쓸 사진을 다운받으신 거고요. 다시 캔바로 돌아오셔서 방금 미드저니로 만든 사진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사진을 여기다가 가져와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이 지금 책의 앞면인 거고 왼쪽이 책의 뒷면인 겁니다. 책의 앞면에는 그림이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책의 뒷면에는 검은 색깔 배경으로 설정을 해주실 겁니다. 먼저 책의 앞면부터 설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책의 표지 앞면을 쭉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책의 뒷면을 덮는 방법은 요소를 누르신 후 도형을 누르셔서 뒷면을 쭉 덮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라색깔 선이 오도록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책의 보라색깔 점선에 오도록 덮어주세요. 그리고 나셔서 강아지 사진을 다시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표지가 완성이 된 건데요. 여기서 책의 표지를 뒷면의 색깔을 검은색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책의 제목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책의 제목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로 들어가셔서 사용하고 싶은 폰트를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50가지 동물들, 전 제목을 이렇게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꾸며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효과에서 그림자를 넣거나 배경을 넣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색칠책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컬러링 북, 그리고 나이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age 8살에서 12살 사이, 이렇게 써주면 책이 완성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표지 같은 경우는 이 글자체를 조금 더 예쁘게 꾸며주실 수도 있고 색깔을 바꿔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글자 테두리 정도만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글자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효과에 들어가셔서 테두리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두께를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책이 완성이 됐고요. 공유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누르신 후에 PNG 인쇄를 선택해 주시고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책의 표지를 같이 만들어 봤고요. 책의 속지도 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를 아마존 KDP에 업로드한 후 책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아마존 KDP에 속지와 표지를 등록해서 책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마존 KDP로 지금까지 만든 속지와 표지를 엮어서 책으로 판매해 볼 텐데요. 먼저 아마존 KDP 홈페이지에 들어와 주세요.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페이퍼백 만들기. 책 제목을 입력해 줄 건데요. 책 제목은 저는 50가지 애니멀 컬러링 북이라고 해주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꽃이다 하면 50가지 flowers coloring book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50가지 공룡이다 그러면 50가지 50 dinosaur coloring book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부제는 입력해 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한번 입력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50가지 동물들 색칠책 아이들을 위한 8살에서 12살 사이에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랑 에디션 번호는 비워주셔도 되고요. 작가에는 저희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중간 이름은 없으니까 비워주시면 되고요. 기여자도 없기 때문에 비워주시면 되고요. 책 설명에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컬러링 북이라는 얘기가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페이지 수는 100페이지니까 100페이지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깔은 흑백이니까 블랙 앤 화이트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저작권은 우리가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걸 눌러주시면 되고요. 주요 청중은 성적으로 노골된 이미지나 제목이 없기 때문에 아니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카테고리에서는 어린이 책 중에서도 활동 및 공예 게임을 선택해 주시고요. 일반 적인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키워드에는 이 책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노출될지를 정하는 건데요. 이제 색칠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좋겠죠. 키워드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더 추가해 주실 분들은 추가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무료 KDP ISBN을 받아 주셔야 되고요. 이걸 눌러주시면 아마존에서 알아서 코드를 발급해 줍니다. 저처럼 이렇게 귀하의 도서에 무료 KDP ISBN이 지정되었습니다 라고 되면 잘 하신 거고요. 발행일은 따로 설정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옵션에서는 저희가 흑백 책이기 때문에 화이트 종이와 블랙 앤 화이트 인테리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트림 사이즈에서는 6.9인치가 아니라 아까 캔바에서 몇 인치였죠? 8.5인치 곱하기 11인치였죠. 8.5 곱하기 11인치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돌연 설정 두 번째에서는 PDF만 해당 이걸 눌러주시고요. 단행본 표지 마감은 매트와 광택이 있는데요. 매트는 말 그대로 무광을 말하는 거고요. 광택은 유광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기호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매트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원고 책 표지 이제 업로드를 할 차례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어떤 걸 업로드 하냐면 캔바로 저희가 만들어준 속지와 표지를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속지부터 업로드 해줘 보겠습니다. 업로드 중이라고 여기서 한 3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실 수도 있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됐다는 초록색 네모 박스가 뜰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초록색 네모 박스가 뜨면서 PDF가 성공적으로 업로드 되었다는 창이 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책 표지를 업로드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표지를 업로드 하시기 전에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위에 걸 누르시는 게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는 표지를 업로드 하세요. 이걸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캔바로 만든 표지로 책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밑에 걸 눌러주신 후에 표지 파일 업로드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요. 똑같이 원고처럼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초록색 표시가 뜨면서 표지가 성공적으로 업로드 되었다는 표시가 뜨면 제대로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책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책 미리 보기가 끝났는데요. 이제 책이 제작된다면 이런 식으로 책이 제작된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주신 후에 여기 승인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장하고 계속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페이지로 이동하셨을 텐데요. 여기서는 모든 지역을 선택해 주셔야 전 국가에서 우리 책을 사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가격을 측정해 줄 건데요. 가격은 저는 6.99달러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국가에서 어떤 가격으로 판매될지 환율을 측정해서 아마존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가격을 매겨주기 때문에 따로 밑에 부분은 건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용 약관에 보시면 아마존에서 책을 구매할 수 있게 되기까지 최대 72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72시간보다도 더 걸릴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행본 출판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아마존에서 저희 책이 판매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승인이 되는 순간부터. 귀하의 단행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뜨면 모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